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얼마 전 옆집 아줌마랑 그리고 아줌마의 딸이랑 야릇한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50대인 아줌마랑 20대인 아줌마의 딸이랑 동시에 연애를 해버리게 된 건데요. 상황만 놓고 보면 모두 제가 정신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실 거라 믿어요. 그럼 제 이야기 조심스럽게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이에요. 원래 고향은 지방인데 회사 일 때문에 서울에서 혼자 지낸 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운 좋게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저의 서울살이가 시작이 되었죠. 사실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몇 년은 고시원에서 지냈어요. 원룸을 구하기가 부담스러웠고 월세가 싼 곳으로 찾다 보니 고시원이 제일 적당했거든요. 그렇게 싸구려 고시원에서 몇 년을 지내면서 적금도 들고 돈을 참 열심히 모았죠. 그렇게 몇 년간 알뜰하게 돈을 모으고 나서 얼마 전 이사를 온 곳이 지금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 1층이었어요. 원룸으로 집을 구할까 하다가 방 2개짜리 반전세를 구하게 되었는데요. 원룸이랑 투룸이랑 크게 월세 차이가 나지 않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방 2개짜리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한 번씩 올라오시기라도 하면 주무실 방이 따로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 생활 5년 만에 고시원 생활을 청산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이사를 오고 나서 며칠 지났을 때 옆집 102호 아줌마를 마주치게 되었어요. 우연히 퇴근하던 무렵에 아줌마랑 마주치게 된 건데요. 아줌마는 새로 이사 온 총각이냐면서 먼저 아는 체를 해오기 시작했죠. 옆집 사는 사이가 되었으니 인사하고 지내면 나쁠 것도 없잖아요. 저는 인사가 늦었다고 말을 하고는 싹싹하게 웃으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아줌마에게 인사를 드렸죠. 아줌마는 저보고 참 인사성도 밝고 성격이 좋아 보인다면서 잘 지내보자고 답을 해주었고요. 그게 옆집 아줌마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아줌마는 동네에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요.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저보다 늦는 편인 것 같았어요. 제가 야근을 하고 돌아오는 날에 종종 퇴근하는 아줌마를 집 근처에서 마주치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오며 가며 마주칠 때마다 인사도 하고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퇴근길에 집에 가는데 아줌마가 양손 가득히 봉지를 들고 집에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얼른 달려가서 아줌마 짐을 들어드리면서 장을 보고 오시는 길이냐고 물었죠. 저도 집에 가는 길이니 같이 들어드리겠다면서요. 아줌마는 안 그래도 무거워서 손가락이 잘리는 줄 알았다면서 장난스레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는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까지 함께 걸어가게 되었어요. 짐을 집 안에 놓아드렸더니 아줌마는 고맙다면서 음료수라도 한잔 하겠냐고 물어봤는데요. 괜찮다고 돌아서려는 저를 붙잡더니 엊그제 김장김치를 새로 했는데 김치라도 한 통 가져가겠냐고 묻더라고요. 음료수는 사실 별로 안 땡겼는데 김치를 한 통 준다는 말은 엄청 솔깃하게 들렸어요. 혼자 오래 살다 보니 가장 땡기면서 아쉬운 음식이 김치더라고요. 사다 먹자니 은근 값이 비싸서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남자 혼자서 김치를 담그는 것도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김치를 조금 가져가라는 아줌마의 이야기가 엄청 반갑더라고요. 저는 김치는 주시면 감사히 먹겠다면서 반가운 내색을 했는데요. 아줌마는 배추를 좋은 놈으로 해서 맛있을 거라면서 락엘락통에 김치를 담아서 건네주셨어요. 덕분에 그날 저녁은 간만에 라면을 끓이게 되었는데요. 아줌마표 김치는 라면하고 완전 찰떡궁합이더라고요. 이게 식당에서 먹는 중국산 김치랑은 상대도 안 될 만큼 어찌나 입에 착착 감겼는지 몰라요.
라면 국물에 밥까지 말아서 그날 김치 한 통을 거의 다 먹다시피 해버렸네요. 다음날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조금 남은 김치를 그릇에 옮겨놓고 락엘락통을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서 아줌마네 집에 가져다 드렸어요. 아줌마는 김치를 벌써 다 먹은 거냐면서 놀라는 눈치였죠. 저는 아줌마 김치가 엄마표 김치 이상으로 제 입에 맞았다고 너스레를 조금 떨었고요. 아줌마는 그런 제가 싫지 않았는지 한 통 더 주겠다고 했는데 다음에 필요할 때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양심 없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김치를 잘 먹었다고 인사를 드리고 돌아서려는데 아줌마가 저를 붙잡았어요. 저녁 안 먹었으면 집에 들른 김에 저녁이나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먹고 가라면서요. 매일 혼자 먹는 저녁이 지겹다면서 저녁 같이 먹자고 꼬드기는 아줌마의 호의에 저는 사양하지 않고 식탁에 앉게 되었죠. 저녁상을 차리면서 아줌마는 이것저것 물어오기 시작했어요. 매일 혼자 저녁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묻기도 했고요. 고향은 어디인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그런 시시콜콜한 것들을 묻기도 했죠. 그냥 앉아있기가 뭐해서 저도 일어나서 뭔가 도우려고 했는데요. 아줌마는 됐다면서 금방 차리니까 편히 앉아있으라면서 웃어주었어요. 그렇게 이사 온 지 한 달 만에 저는 옆집 아줌마랑 처음으로 저녁을 함께 하게 되었죠. 아줌마는 특별히 차린 게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최근에 먹은 저녁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진수성찬이라고 아줌마에게 아부를 조금 떨었죠. 빈말이 아니라 구수한 된장찌개도 제 입에 맞았고요. 여러 가지 밑반찬들도 엄마가 해주던 음식들 생각이 나고 너무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거기다가 아줌마표 김치는 사실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을 정도였어요. 연신 맛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먹성 좋게 먹는 저를 아줌마는 참 흐뭇하게 쳐다봐 주었는데요. 참 복스럽게도 먹는다면서 맛있게 먹어주니 본인도 입맛이 돈다고 웃어주기도 했네요. 그렇게 저는 밥을 2그릇이나 비우고 말았고요. 저녁을 함께 하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죠. 오랜만에 쓸쓸하지 않게 저녁을 먹었다면서 아줌마는 후식으로 과일까지 내오셨는데요. 설거지라도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줌마가 극구 말리더라고요. 너무 얻어먹기만 한 것 같아서 저는 해드릴 게 없냐고 물었는데요. 아줌마는 잠깐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그럼 자기랑 간단히 술이라도 한잔 하겠냐고 묻더라고요. 술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 혼자서 마시는 건 궁상맞은 느낌이어서 안 마신 지가 조금 되었다면서요. 아줌마의 그 말에 저도 한잔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술이 없다면서 아줌마는 마트에라도 다녀오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제 방 냉장고에 소주 몇 병 사다 놓은 게 있다고 금방 넘어가서 가져오겠다고 했죠. 그 말에 아줌마는 맥주도 있으면 섞어 먹게 같이 가져오라고 하는 거 있죠. 폭탄주를 말아 드시냐고 했더니 아줌마는 눈을 찡긋하면서 그렇다고 대답을 해주었어요. 소주만 몇 병 있었던 탓에 저는 집 앞 편의점에 가서 맥주도 같이 사왔네요. 그렇게 졸지에 아줌마와 술자리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의외로 술을 꽤나 좋아하는 편이더라고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맛에 술을 마시는 건데 식당 일 하면서는 통 술 마실 일이 없어서 아쉬웠다면서 아줌마는 엄청 들뜬 모습이었어요. 술이 들어가니 아줌마는 본인 이야기도 조금 해줬는데요. 대학교 졸업반인 딸이 하나 있는데 학교가 멀어서 보름에 한 번 정도 집에 들른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집이 아줌마 혼자 사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남편하고는 오래전에 이혼을 해서 안 보고 산 지가 꽤 됐다고 했고요. 아줌마는 이혼한 남편 생각만 하면 아직도 화딱지가 난다고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서 화제를 돌리기도 했죠. 저는 서울로 취업을 하게 되면서 고시원에서 몇 년 동안 지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아줌마는 저보고 대견하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알뜰하게 돈도 모으고 이렇게 이사를 왔냐면서 참 젊은 남자가 생활력도 있고 성실하다면서 칭찬을 해주기도 했어요.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다 보니 우리는 슬슬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놓기도 했는데요. 아줌마는 저처럼 젊은 남자들을 보면 본인이 그냥 흘려보낸 젊은 시절이 떠올라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젊었을 때는 여자로 봐주는 사람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나이를 있는 대로 먹어서 누가 자기를 여자로 봐주겠냐고 넋두리를 늘어놓기도 했죠. 아줌마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나이 먹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자신이 주책 맞다고 아줌마는 민망해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면서 아줌마는 아직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줌마는 저의 그 말에 본인이 무슨 매력이 남아있겠냐면서 민망한 듯 묘한 표정을 지었죠. 그러면서 은근히 자세를 바꿔서는 저에게 조금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쓰다듬으면서 손이 소뚜껑같이 두툼한 게 참 남자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손을 만지작거리는 아줌마의 그 손길이 참 야릇하게 느껴졌어요. 무언가 저에게 신호를 보내는 느낌이기도 했죠. 저도 술이 꽤 오른 상태이기도 했고 돈 모은다고 여자랑 좋은 시간을 안 보낸 지가 꽤 오래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줌마의 그 손길에 마음 깊은 곳에서 은큼한 생각이 고개를 드는 기분이었고요. 결국 참지 못하고 저도 아줌마의 손을 꼭 쥐고 말았어요. 저는 밑도 끝도 없이 괜찮겠냐는 질문을 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고 아줌마네 안방으로 향하게 되었고요. 뭐에 홀린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줌마는 연신 좋다면서 소리를 질러댔고요. 확실히 아줌마라 그런지 빼는 거 없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오더라고요. 그러던 중 뒤에서 해주는 게 좋다면서 자세를 잡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아찔한 기분이 들기도 했죠. 결국 아줌마가 원하는 대로 뒤에서 사랑을 해주다가 우리는 함께 가버리고 말았어요. 아줌마는 이런 일을 몇 년 만에 경험해보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너무 만족스러웠다고 저를 토닥여줬어요. 확실히 젊은 남자라서 엄청나다면서 저를 추켜 세워주기도 했고요. 저도 서울 생활하면서 수년 만에 여자를 안아본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줌마는 깜짝 놀랐다는 듯이 그동안 어떻게 참았냐면서 이제는 참지 말고 자기에게 이야기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종종 풀어줘야지 너무 쌓아두면 안 된다면서 말이에요. 저에게 반해버린 것 같다면서 저를 또 자극해오는 아줌마 때문에 그날 몇 번 더 우리는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오랜만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아줌마가 매력적이어서 그랬는지 저는 자꾸 되살아나기도 했죠. 그렇게 새벽 내내 우리는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잠깐 잠이 들었고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서 출근 준비를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옆집 아줌마와의 야릇한 연애가 시작이 되었어요. 퇴근하고 아줌마네 집으로 가서 함께 저녁을 먹고 사랑을 나누는 게 거의 일상처럼 되어가고 있었죠. 아줌마와 함께하면 할수록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아줌마는 여러 번 절정으로 가버리고 말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머리끝까지 흥분을 해버리게 되기도 했죠. 그렇게 아줌마와 좋은 시간을 이어가던 중이었는데요. 그날도 아줌마하고 사랑을 나누고는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아줌마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조만간 딸내미가 졸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이제 이렇게 매일같이 만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딸이 돌아오는 건 반갑고 좋긴 한데 저하고 마음껏 연애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건 아쉽다는 이야기를 했죠. 저도 아쉽다고 말을 하면서 그럼 아줌마가 제 방으로 놀러 오시겠냐고 물어봤는데요. 아줌마는 딸이 눈치를 채면 좀 그러니 상황 봐서 그렇게 하던지 하자고 말을 했죠.
그리고는 정말 며칠 후에 아줌마 딸이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대학을 갓 졸업한 아줌마 딸은 전형적인 20대 아가씨였어요. 은지라는 아줌마 딸은 아직은 대학생 티가 나는 풋풋한 모습이기도 했고 요즘 젊은 아가씨들처럼 쌀쌀맞은 모습도 조금 있는 것 같았죠. 두 모녀가 다정하게 있는 걸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아줌마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은지에게도 아는 체를 살짝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상당히 어색하게 인사를 받아주더라고요. 아줌마는 친하게 지내는 옆집 총각이라면서 오며 가며 마주치면 인사나 하라고 소개를 해주기도 했죠. 은지가 돌아온 이후로 한동안 아줌마랑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건 불가능했어요. 종종 저녁에 은지가 외출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아줌마네 집에 찾아가기도 조심스러웠죠. 오며 가며 은지랑도 종종 마주치기는 했는데요. 저는 아줌마 딸이니 반갑게 인사를 건네곤 했는데 사실 은지는 처음에는 저를 조금은 경계하는 느낌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무렵이었는데 집 앞에서 은지를 마주치게 되었고요. 처음으로 은지가 저를 보더니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아저씨 컴퓨터 조금 만질 줄 아냐면서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뭘 잘못 만졌는지 노트북에 저장해둔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같은 파일이 몇 개 날아갔다면서 컴퓨터 잘하면 한번 봐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노트북을 가지고 와보라고 했어요. 쌀쌀맞아 보이는 은지랑도 조금은 친해질 기회인 것 같기도 했고요. 잠시 후에 은지는 노트북을 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거실에 앉아서 노트북을 켜고는 폴더를 싹 검색해 보기 시작했는데요. 제 옆에 앉아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습이 확실히 어린 아가씨라는 생각이 들면서 귀엽더라고요. 한참 뒤적거린 끝에 파일명이 이력서랑 자기소개서인 파일들을 몇 개 찾아냈는데요.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은지는 최종 파일은 아닌데 그거라도 찾아서 다행이라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죠. 취업은 잘 되어가냐고 저는 슬쩍 말을 걸어보기도 했는데요. 몇 군데 이력서를 넣어두었다면서 취업하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고 은지는 엄살을 부리기도 했죠. 은지는 저보고 자기 엄마랑 친한 사이냐고 묻기도 했는데요. 저는 아줌마가 종종 밑반찬도 조금 나눠주시고 해서 가깝게 지내고 있다고 둘러대고 말았어요. 진하게 연애하는 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나름 취업 선배이기도 했으니 궁금한 거나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말을 했는데요. 은지는 잠깐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조금 창피하긴 한데 자기소개서 써놓은 거나 한번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는 저는 은지랑 노트북 화면을 함께 보면서 자기소개서를 다듬기 시작했죠. 요즘 젊은 애들은 학교 다니면서 글 쓰는 연습을 안 하는 건지 은지가 쓴 자기소개서는 정말 형편없이 쓰여져 있었어요. 저도 뭐 그런 걸 잘 쓰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은지보다는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 훈수 둘 때가 더 잘 되는 편이잖아요. 은지는 민망해하기는 했지만 제가 알려주는 대로 자소서를 조금씩 수정해 갔고요. 한참을 고생한 끝에 나름 괜찮은 내용으로 자소서가 완성된 듯 했어요. 그 내용으로 회사에 지원 서류를 업로드하는 것까지 도와주고 나서야 일이 마무리가 되었죠. 은지는 덕분에 홀가분하게 일이 마무리가 되었다면서 술 한잔 사겠다고 했고요. 치맥하러 가겠냐고 물어보길래 그러자고 했죠. 그렇게 얼떨결에 저는 은지랑 동네 호프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은지도 아줌마를 닮았는지 술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았죠. 생맥주를 잘도 마시더라고요. 취준생에게 어떻게 술을 얻어먹겠냐고 이건 제가 사겠다고 했더니 정말이냐고 은지는 그럼 마음껏 먹어도 되냐면서 신난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치맥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은지랑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대 중반에 제가 언제 이런 풋풋한 아가씨랑 단둘이 술을 마셔보겠어요.
저는 은지 기분을 맞춰주면서 대화를 이끌어갔고요. 은지는 술이 몇 잔 들어가자 기분이 조금 업되었는지 말이 많아지기도 했죠. 거기서 은지는 제 호구 조사를 하듯이 이것저것 묻기도 했고요. 지방에서 어떻게 서울로 취업을 성공해냈냐면서 참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죠. 그러더니 자기는 자유로운 영혼이라 빨리 취업해서 다시 혼자 나가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사는 것도 좋기는 한데 붙어 있으면 잔소리를 많이 한다면서요.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 확실히 애들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었고요. 웃고 떠들면서 대화도 잘 이어지고 술자리 분위기는 달달하니 재미가 있었어요. 은지는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자 본인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욕구가 강한 아줌마를 닮은 건지 은지도 그런 편인 것 같더라고요. 은근슬쩍 저에게 스킨십을 해오기도 했고요. 술이 오른 표정을 보니 그걸 꽤나 밝힌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이야기 도중에 은지는 실내가 덥다면서 재킷을 벗었는데요. 안에 입고 있던 게 가슴골이 훤히 다 보이는 그런 옷이어서 저는 깜짝 놀라기도 했죠. 거기가 다 보이는 느낌이어서 마주 앉아 있으면서 눈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모를 정도였어요. 분명 은지도 제가 당황해하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저는 평소에도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고 했더니 그렇다면서 이래야 남자들이 눈길을 한 번이라도 더 주지 않겠냐고 깔깔대면서 웃더라고요. 그 이야기에 남자 좋아하는 게 맞는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렇게 한참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야 우리는 자리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저는 당연히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은지는 그냥 집에 들어가기 조금 아쉽다면서 노래방 좋아하냐고 묻더라고요. 스트레스도 풀 겸 노래방 가서 놀다가 가자면서요. 망설이는 제 팔을 끌어안고는 졸라대는데 물컹한 느낌에 살짝 심장이 두근거리는 기분이 들었고요.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졸라대는 은지에게 이끌려서 노래방에 가게 되었어요. 제가 보기에 은지는 그쯤에서는 저랑 회포를 풀어보려고 작정한 것 같더라고요. 노래방에서는 아예 제 옆에 착 붙어 앉아서 엄청 대놓고 스킨십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풋풋한 젊은 아가씨가 그렇게 들이대니 저도 자꾸 달아오르는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장난삼아 이렇게 자꾸 들이대고 몸을 부대끼면 없던 감정도 생기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은지는 술도 한잔 했는데 감정 좀 생기면 어떠냐면서 당돌한 대답을 하는 거 있죠. 그리고는 제 귀에 대고 오늘 자기 안전한 날이라면서 저를 꼬드기더라고요. 순간 잘못 들었나 싶을 만큼 저는 화들짝 놀라게 되었고요. 정말 엄청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줌마와의 사이만 아니면 감사히 잘 먹겠다고 덥석 절을 하고 은지를 모텔로 데려갔을 텐데요. 제 마음에서 천사랑 악마가 막 싸움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은지는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유혹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요. 저는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은지 손을 잡고 가까운 모텔로 향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죠. 은지는 정말 풋풋한 매력이 넘치는 아이였어요. 체력도 어찌나 좋은지 제 위에서 방방 뛰면서 저하고 연애하는 시간을 아주 마음껏 만끽을 해버리더라고요. 은지랑 연애를 하는 그 순간은 정말 아무 생각도 나지를 않았고요. 안전하다는 은지의 말대로 저는 아내 그냥 해버리고 말았죠. 그것도 2번이나 말이에요. 은지는 얼마 전 애인이랑 헤어져서 허전하던 참이었는데 제가 체격도 좋아 보이고 성격도 괜찮은 듯 해서 꼬셔보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은지가 당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아무튼 덕분에 저는 10살 정도 어린 친구랑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아줌마 생각이 나서 마음이 복잡하기도 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조금 민망한 생각과 함께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도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니 어쩌겠어요.
너무 좋았다면서 제 팔짱을 끼고 갖은 애교를 부려대는 은지와 함께 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 후로도 은지랑 한 번씩 만나서 밖에서 데이트를 하곤 했죠. 아줌마는 다행히 저하고 은지 사이에 있었던 일을 눈치채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집 앞에서 마주치게 되면 빨리 예전처럼 저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아줌마는 눈을 찡긋하고는 했는데요. 아줌마하고 다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민망하기도 했네요. 그렇게 2달 가까이 은지는 아줌마네 집에 머물게 되었고요. 그런 후에야 취업이 되었다면서 다시 이사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 무렵 저는 은지랑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밖에서 만나서 연애를 하던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 풋풋한 은지랑 즐기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도 했어요. 은지는 회사 근처로 방을 얻어서 이사를 가지만 종종 연락해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랑 노는 게 재미도 있고 잘 맞는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은지가 다시 집을 비우게 되면서 그제서야 저는 아줌마와 재회를 할 수 있었네요. 아줌마는 은지의 취업도 기분이 좋고 저하고 다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기분이 좋은지 아주 들떠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줌마하고 다시 예전처럼 달달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줌마와 사랑을 나눌 때 은지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네요. 이런 감정을 뭐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아무튼 그래도 참 사람이 적응하는 동물이긴 한가 봐요. 2사람 모두 눈치채지 못하고 저하고 연애하는 걸 좋아해 주니 저도 조금은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는 거구나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지내는 중이에요. 그렇게 평일에는 아줌마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주말에는 가끔씩 연락을 해오는 은지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중이죠. 50대인 아줌마와 20대인 은지는 각자 자기만의 색깔이 뚜렷하게 다른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매번 색다른 데이트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짜릿하고 기분이 좋은 게 사실이죠. 저의 이런 양다리 행각을 손가락질할 사람도 있을 텐데요. 사실 욕을 먹어도 제가 할 말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대다수의 남성분들도 제 입장이었다면 저하고 비슷한 선택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자기 합리화를 해보면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